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디 할 차례인지 아세요? 무슨 양도소득세야 벌써. 네? 뭐 하는지는 알고 알아겠는데. 저는 뭐 일주일 내에 지금 안 뜯어보고 왔네. 그죠? 오늘은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소득세 공부하고 있잖아요. 임대소득 범위까지 했어요. 네? 아무튼 복습 먼저 할게요. 복습. 네. 복습은 저기 놔두고 하는 것 같은데. 이모. 재산세 세율부터 볼게요. 세율. 자, 세율. 세율은 이제 암기를 하겠습니다. 암기. 재산세 세율, 토지, 그다음에 건축물, 주택, 또 선박, 항공기 세율을 정의합니다. 답해 보세요. 토지는 알다시피 분리과세가 있고, 그죠? 분리가 있고, 별도가 있고, 종합이 있죠? 분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특정 농지, 목장, 용지이면 몇 프로예요? 0.5? 아, 땡칠이 이야기해, 땡칠이. 땡칠이가 농사 짓다가 이야기했잖아요. 0.07이지. 0.07. 이런. 땡칠이잖아요. 0.07이에요. 그 다음에 공장 용지 등은 뭐야? 0.2죠. 이지겠다 했잖아. 0.2에요. 땡칠이가 농사 짓다가, 생기치고 뭐 했다고? 공장으로 이지겠다고, 그러지? 기억나셔요? 0.2에요. 그 다음에 골프장, 고구락장은 사치성이니까 4%로. 그죠? 그 다음에 별도는요. 변리사라고 그랬죠? 땡칠이가 정신 차리고 공부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변리사가 됐어요. 0.2에서 0.4. 그 다음에 종합은요. 변리사가 되고 보니까 변리사가 짝이다겠지. 짝이요. 암기하셔요. 네. 그 다음에 건축물은 기본이 얼마야? 기본이 얼마예요? 0.25예요. 0.25. 예. 그 다음에 시상 주상록에 있는 공장은 가깝지 않죠. 그래서 높아요. 2배 높습니다. 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 고고락장, 건축물 역시 4%로 골프장, 고고락장은 그 땅도 4%고 건축물도 4%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자, 일반 주택은, 뭔 소리야. 막 나오는 대로 이야기 하는구만. 1사후퇴 때 집 놔두고 갔다고 했잖아. 예? 0.1에서 0.4예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은 1세대 1주택이니까 세율이 낮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에 0.05가 낮는데 다만 주의할 것은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9억 초과는 똑같아요. 9억 이하만 이제, 그죠? 9억 이하만 봐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억은 뭐예요? 기준이? 9억은 이제 고급주택. 고급주택이 9억 초과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고급주택이 당하면 안 봐주겠다. 똑같고, 9억 이하일 때 1세대 주택이면 0.05에서 0.35. 암기됐죠? 암기됐어요? 네. 이 시간에 암기되면 된다겠어요. 그죠? 네? 다음 기회가 또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를 가볍게 보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시험 구성상 한 번씩 끼어들기도 해요. 오지에. 그래서 일반 선박은 0.3입니다. 0.3이에요.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4%가 아니라 5% 주의. 5%. 항공기는 일반 구분하지 않고 0.3이거든요.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율 적용은 종합과 별도는 뭐예요? 과표를 어떻게 정한다는 거예요? 예? 합친 금액이죠. 그죠? 합한 금액이 과표예요. 그죠?
어디 아픈 거야? 그 하나의 시군과 안에 있는 합산 대상 토지 가액을 합한 금액을, 그죠? 과세 표준으로 해서, 그죠? 해당 세율 적용하죠. 그 다음에 주택은요, 분리과세는 합치지 않죠. 해당 토지 가액이 갚여요. 해당 토지 가액이 갚여고, 얘는 뭐라고요? 합친 게 갚여다, 이 말하고 하자는 거죠. 당연한 거지. 예. 합친다, 이 말. 분리과세는 그냥 합치지 않고 해당 토지 가액이 갚여다가 되겠습니다. 자, 주택 세율 적용입니다.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기 어떻게 합니까? 무슨 각각이야? 네? 어떻게 해요? 토지와 건축물 가액을 합친 금액이죠. 값표가 뭐라는 거예요? 토지 가액과 뭐예요? 건축물의 합한 금액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네? 이 경우도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이 뭐예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그죠? 합친 금액을, 그죠? 가표로 해가지고 세율을 적용해요. 그래요?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한 금액이 가표라고요. 그죠? 뭣도 그래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때도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기억나셔요? 그리고 안 그려도 되겠어요? 이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이걸 갑과 을이 만약에 지분이 50대 50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세금 계산할 때 어떻게 세율을 적용하냐? 가표 정하고 세율을 적용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죠? 토지가, 건물과 토지 50%니까 각각 따로따로 지분만큼 계산한 것이 아니라 된다고요? 합친대. 토지가액과 건물가액과 토지가 합친 금액을, 그죠? 합한 금액을 뭐예요? 이 금액을 가표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예요? 세율을 넘어갔네? 세율을 적용한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 세율이 몇 %예요? 이 세율이 몇 %예요? 방금 배웠잖아. 주택은 뭐라고요? 0.1에서 0.4. 그죠? 1세대 1주택이면서 시가 표준액이 9억 이하이면 0.05에서 0.35를 적용한다, 이 말이거든. 그죠? 네네네. 이게 뭐도 그렇다, 뭐도. 이게 건물의 값이고 땅이 을이라 하더라도 뭐예요? 이때도 저희 똑같이 합쳐서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이 말이, 시험은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이야기에 설명한 거고, 시험은 이렇게 나오니까 이 표현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그죠? 그 다음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한 사람이 2개 이상을 소유하면 어떻게 가표가 적용되고 세율을 적용합니까? 라고 하니까? 네? 이번에 갑이 집이 2채가 있다고 해요. 집이 2채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세율을 적용하냐, 이 말이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각각, 그죠?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따로따로 세금을 개별과세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법조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알겠죠? 이런 표현을 익숙해져야 해요. 그다음 중과세래요. 달갑지 않은, 그죠? 재산은 5배, 표준세율이 5배를 무겁게 하겠다가 중과세율인데요. 그죠? 그 중과세 대상이 뭐예요? 가뜩이나 혼자만 과밀 억제 권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면 중과할 만하죠. 주의할 것은 이때 땅은 아니고, 알았어요? 건축물만이 중과세라는 거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물만이 해요. 토지는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이 표준세율이 0.25이기 때문에, 그죠?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0.25의 5배니까 얼마가 돼요? 1.25%가 되는 거고요. 이거 재산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한 번 중과세가 되면 계속해서 중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 몇 년간이요? 몇 년간 적용해요? 5년간 적용한다. 이게 시험이라고, 이게. 3년이냐, 5년이냐, 이게 시험. 하나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언제부터 5년이냐인데, 언제부터요? 그 중과세 대상이 된 날, 즉, 공장을 증설한 날부터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시험입니다. 뭘 가지고 문제를 내겠어요? 이게 규정이라면, 이거
틀리게 해가지고, 그죠? 예? 문제 내겠죠? 뭐 할까? 5년을 낼 수도 있고, 이 기준일이, 그죠? 언제인지. 신설 증설할 때부터 5년인지. 아세요?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 아셨죠? 아셨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만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만. 설명 들으면서 기억이 나면 좋고, 알았어요? 배웠지라고. 그 다음에 재산세 세부담 상한입니다. 전년도보다 급격하게 세부담이 늘어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상한을 두고 있어요. 그죠? 주의할 것은 뭐예요? 이 세부담 상한의 경우 무엇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하는데 세부담 상한은 뭐예요? 뭐에 대해서만 적용해요? 이 말은 어떤 건 적용하지 않죠? 주택은 적용하지 않아요? 왜요? 주택은 왜? 주택은 세부담 상한, 그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그죠? 예? 방지하지 않겠다는 거냐가 아니라 얘는 뭘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뭘 통해서 상한을 둬요? 과세 표준 상한을 두잖아요. 그죠? 네네네. 세부담 상한 제도가 아니라 주택은 무슨 제도? 과세 표준을 상한을 통해서, 그죠? 전년도보다 세금이 급격하게 커지는 것을, 그죠? 방지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얼마만큼을, 그죠? 얼마만큼을 한도로 하냐? 상한이 얼마예요? 상한이 전년도 재산세 상당액 얼마? 100분의 150이죠. 1.5배를 초과하면 그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00분의 150을 초과한 경우 그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읽으시면 자꾸. 그 다음에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이런 재산은 봐준만 하구나 느낌이 오시면 된다고 그랬죠. 일단 국가 등 비과세. 다만 뭐예요? 첫 번째, 애국정부는 상호주의에 의해서, 그죠? 비과세한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뭐죠? 누구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은 국가 등의 재산이지만 과세가 됩니까? 라고 하니까 어떤 거예요? 누가 납세 의무를 지는 재산은? 누구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은 국가 등의 소유지만 과세합니까? 이 말이죠. 비과세가 제이니까. 그게 뭐예요? 누구? 그 강동구청사. 그죠? 강동구청사는 누구 거야? 국가 등 소유재산이죠. 근데 뭐예요? 이걸 사겠다고, 연부로 사겠다고 매수 계약자가, 그죠? 산다고 했을 때 뭐야? 무상으로 사용권을 부여받으면 그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 경우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국가 등이지만 과세하기 때문에 비과세 제2의 이하가 단서에 나와 있다. 그죠? 답이 뭐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방비하기 있잖아. 누구에게? 그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재산은 비과세 제 과세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국가 등의 개인 등이 1년 이상 무료로 사용케 하면 봐줄만 하죠. 이걸 그대로 받으면 1년이 안 되게 사용케 하거나 또는 뭐예요? 무료가 아닌 유료로, 그죠? 돈 받고 사용케 한 경우라면 과세하겠다. 그 다음에 도로 하천 등인데요. 그죠? 성격상 비과세인데요. 묘지 주의하시고요. 묘지도 비과세. 그죠? 그 다음에 이 중에 이건 뭐야? 일반이 자유롭게, 그죠? 통행도 하고 또 이용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특정인만, 그죠? 특정인만 사용하는, 특정인만 전용하는 경우는 당연히 비과세 제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이 뚝은 과세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자, 어디 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입니까? 라고 하니까. 보호구역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통제는 강하게 읽으라고 통제, 제한은 부드럽게. 그래서 뭐야?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가 비과세예요. 어디라고 했어요? 저기 뭐야? 저기 38선 있잖아. 가까이 있는, 그죠? 토지입니다. 예? 민통선 윗동네에 있는 거고.
유동산 아랫동네가 뭐야? 제한보호구역이거든. 그래서 통제보호구역은 비과세고요. 다만 통제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뭐야? 거기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 그죠? 사람 살고 있다면 과세입니다. 뭐야? 전답 과수원 대지는 과세예요. 주의해야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거. 따라서 남은 게 뭐가 보여, 이제? 임야가 이제 대표가 될 텐데요. 그죠? 임야가 비과세가 된다고 되고, 다만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뭐예요? 과세고, 그치고 분리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짝을 잡아서 뭐예요? 자연공원법에 공원자연 무슨 지구와 무슨 지구가 있어요? 응? 강하게 읽을 게 뭐야? 보존지구가 있고, 부드럽게 읽을 게 뭐야? 다정하게 읽을 게 뭐야? 어? 환경지구가 있지. 그러니까 환경지구가 이만큼이고요. 그죠? 더 보호돼야 할 지역이 이제 보존지구야. 아셨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존지구는 뭐예요? 비과세고요. 환경지구는 과세인데, 물론 싸게 해줘야지. 0.07. 그죠? 땡칠이 해당되는 분리과세입니다. 나머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비상재용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이라든가 봐줄만 하죠. 임시건축물 봐줍니다. 임시건축물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은 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철거 명령을 받은 건축물 주택인데요. 주의할 것은요, 우리 주택도 건축물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철거 명령을 철거 예정인 이 말이죠. 땅은 무관하니까. 그래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 비과세한다는 이야기는 그 부속 토지는 과세란 같이 아시면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납세지, 재산세, 지방세니까 어디서 부과하냐 따져야죠. 도냐, 시군이냐, 특광이냐, 구냐 따져야 할 텐데, 취득세는 큰 쪽, 재산세는 작은 쪽, 등록세는 개처럼. 그잖아요? 도구. 그래서 재산세는 어디예요? 시군구에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시군세, 구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물건 소재지로, 그렇죠? 그 시군구가 정해지잖아요. 부동산 소재지, 그죠? 토지, 건축물, 주택, 소재지가 되겠고, 여기에 뒤에 선박은 선저강, 항공기는 정치장 소재지 개념으로 정리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신고 납부가 아니라 곧바로 뭐예요? 보통 징수하고, 보통 징수 절차 한번 순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군구에서 우리한테 세금을 징수합니까? 이 말이야. 징수해 갑니까? 어떻게 맨 처음에 세금 내라고 납세 고지서 보내죠. 납세 고지라고 그래요. 근데 안 내면 또 내라고, 한 번 더 내라고, 또 내라고, 그죠? 재촉하죠. 이걸 독촉이라고 하고. 그래도 안 내면 이제 강제로 징수하죠. 이 강제 징수를 지방세는 체납 처분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체납 처분, 강제 징수 첫 번째 정하는 뭐야? 그 처분 못하도록 체납 재산을 압류해야죠. 그 다음에 얘가 공매하는 거죠. 청산합니다. 납기입니다. 납기. 토지는 언제요? 건축물, 건칠이가 구투했다 그랬죠. 건물은 7월 말, 토지는 9월 말. 주택은 건물과 땅을 포함해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과세하기 때문에 절반씩 나눠서 7월 말, 9월 말. 그죠? 선박, 항공기 7월 말입니다. 이때 주택 주의할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꺼번에 냅니까? 어떤 경우? 징수할 세금이 작으면 한꺼번에 내는데, 그래서 얼마요? 얼마 하면 한꺼번에 내? 250만 원 좋아요. 이거 좋아. 250만 원 나왔잖아. 그것도 배웠다는 거 아니야. 250만 원 분납할 때 250만 원인데, 좋아. 너무 좋아. 괜찮아. 막 다른 금액이 나오면 실망할 텐데, 근데 250만 원 나왔다는 것은 뭔가 지금 20만 원. 그래 20만 원이에요. 20만 원이 이하야 미만이야? 이하. 20만 원 이하면 작다고 보고 뭐 이때는 한꺼번에 내는데 한번 주의하세요. 7월 말에 한꺼번에 내야 할까? 9월 말에 한꺼번에 내야 할까? 7월 말에 한꺼번에 냅니다. 어쨌든 세금은 빨리 내게 하고자 하는 거니까, 많이 내게 하려고 하고, 이런 법 취지니까. 그 다음에 납세 고지서 보낸다면
납세 고지서와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있어요. 납세 고지서는, 그죠? 늦어도 언제까지 발급하냐.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응? 3일, 땡. 10일, 땡. 5일.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5일 전. 5일에 5일 전. 이야기는 종부세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 징수 면제. 납세 고지서 보내려면 비용 들잖아요. 그래서 얼마 미만이면 2,000원 미만이면, 그죠?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이면 징수해야 안 해요? 징수해요? 네? 2,000원 징수해. 그 다음에 병기세. 이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이제 적은 것을 병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만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하여한다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재산세와 납기가 같은, 그죠? 과세 대상이 같고 납기가 같은 세가 있는데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라고 그랬죠.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이게 병기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중에 뭐예요? 화재 위험이 있는.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의 혜택을 받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는 해당하는 거 없고요. 건축물과 주택 건축물. 주택 땅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박이 해당됩니다. 선박, 얘가 과세 대상이에요. 그리고 선박도 정확히 말하면 그 선저강에 소방선이 있어야 해요. 소방선이 진짜 불 끄겠지, 그지? 소방차 가서 선박 불 안 끄니까 소방선 있도록 돼 있어. 혜택을 받아야 하니까 이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수시부가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다. 수시로 부가 징수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모두세의 공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분할납부 다음에 분할납부. 얼마 초과해야 분할납부 할 수 있어요? 얼마를 초과? 내야실이 많을 때 할부로 돼 있으니까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그죠? 분납기간은 납기가 지나고 나설 때 의미가 있죠. 그렇잖아요? 납기까지는 의미가 없지. 지났을 때 나눠낸 의미가 있으니까 몇 개월이에요? 3개월. 3개월. 그 다음에 자,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돼요?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납부 기한까지 하면 돼, 신청을. 그죠? 네. 그 다음에 분납 금액은 납부세액이 얼마?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세금의 100분의 50이야. 50% 이하 금액을, 그죠? 분할 납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는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그죠? 그래서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바로 나오면 답해야 합니다. 만약에요, 내할 세금이 700만 원이야. 그러면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야? 최대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게 얼마겠어요? 얼마까지 낼 수가 있어요? 케이스가 여기잖아. 500만 원 초과한 케이스니까 얼마야? 절반까지 있죠? 얼마야? 350만 원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납기까지 얼마 내고 350만 원 내고, 그죠? 나머지 350만 원을 3개월 이내에, 그죠? 안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까지니까 내가 이렇게 선택도 가능해요? 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납기까지 내가 500만 원 내고 200을 분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알겠어요? 근데 사정에 따라서 그러잖아. 꼭 350이 아니라 까지니까 나는 선택을 500만 원 했으면 얼마? 200을 분납하는 거고. 내가 600을 선택했으면 100만 원을, 그죠? 분납할 수 있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까지라는 의미를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물건으로, 그죠? 낼 수 있는 건데요. 역시 내할 세금이 많아야지. 얼마? 분납도 지금 250이잖아요. 물납은 얼마야? 물납은? 얼마를 초과해야 물납할 수 있어요? 500?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1000만 원 초과해야 물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허가사항, 허가받아야 돼. 그 다음에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은 뭐예요? 관할 내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 가는 거예요. 관할 내이사예요. 강동구에서 부과한 재산세에서는 강동구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만 가지고 하는 다른 구를 탓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물납평가해야겠죠. 부동산. 시가, 즉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하는데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시점이 중요한데 언제예요? 언제 시점 후 시가예요? 언제 시점 현재 시가 표준액이라니까? 물납 허가일이 아니에요. 물납일이 아니고 물납 허가일이 아닙니다. 언제예요? 과세 기준일 주의하세요. 자주 나오는 거예요.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그 다음에 신청은 얘는 허가사항이니까 허가사항이니까 먼저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언제예요? 납기 며칠 전까지? 며칠 전까지예요?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10일 전까지. 그 다음에 허가액을 통지를 해줘야겠죠. 절반이에요. 나는 10일이고 너는 5일이에요. 나는 10일이고 너는 5일이에요. 네. 이 세무공무원들이 이게 하는 일이 자기 하는 일이니까 잘하잖아. 잘하니까 5일이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당연히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다른 부동산으로, 그죠?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역시 며칠? 나는 10일. 이렇게. 납부 유예. 재산세가 많으면 세금을 유예해요. 납부를 유예. 응? 언제까지 유예할 수가 있습니까?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뭐요? 일단 뭐요? 과세 기준일 현재 누가 할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자가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납부세액이 얼마야? 납부세액이 많아야지 그 유예 시켜주겠지. 얼마 같아요? 네? 많으니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아니에요? 250 아니에요? 100만 원. 그 다음에 나이가 많거나, 그죠? 보유기간이 길어야죠. 나이는 기본 항상 60세 이상이야. 웬만하면 60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보유기간은 몇 년? 5년. 5년 이상. 5와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뭘 제공해야 해요? 담보를 제공해야 해요. 담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죠? 유예가 가능하다고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허가사항입니다. 그죠? 허가사항. 그래서 허가사항이니까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앞서 물납은 며칠? 10일이잖아요. 분납은 언제? 납기 내에 신청. 그죠? 관련해가지고 이 재산세 납부 유예는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돼요. 그리고 허가여부 통지, 자, 물납은 5일 이내에 통지라고 했잖아요. 방금 전에. 이거는요, 납기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하면 돼요. 이야기는 뒤에 배울 종부세와 똑같다. 엄마랑 같아요. 자식이랑 같아요. 엄마랑 자식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정리하면 재산세는 전체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일단 뭐요? 납세 의무자 내용이 많아요. 잘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분류하는 거. 토지 분류한다는 말은 뭘 분류하는 거예요? 분리과세 대상이냐, 그죠? 종합합산과세 대상이냐, 별도합산과세 대상이냐를, 그죠? 구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율에 따라서, 그죠? 구분할 수가 있어야겠죠. 0.07이냐, 0.2냐, 4%냐, 그죠? 구분해 내야 하거든, 이게 토지 분류 내용으로 시험에서, 그죠? 중요하게 지급되는 주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세율 암기해야 해요. 그 다음에 납세 절차도 중요합니다. 절차가 되게 많거든. 물납도 있고 분납도 있고, 그죠? 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재산세 엄마를 따라갑니다. 엄마를 따라간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자, 기본 뼈대 잡습니다. 과세 대상이 뭐예요? 부동산이죠. 물론
고액의 부동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되고 개인 법인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지는 부동산 가액이고요. 물론 기준금액을 초과하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그죠? 과표가 정해져요. 그 다음에 세율은 당연히 비율이고요. 그죠? 다랑 같이 누진세율이 기본이에요. 다만 일반 법인이 고율의 비례세율이고 나머지는 다 누진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냅니까? 어떻게 내요? 엄마랑 같아요. 일단 원칙이 뭐예요? 보통징수인데 국제다 보니까 표현을 부가징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고액의 자산가니까 능력이 있다 보고 신고납부를 예외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납기는 언제예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예요. 그렇죠? 12월 말이 아니라 그랬죠. 연말에 바쁘니까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쁘니까 12월 15일까지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납세지는 국세이기 때문에 그죠? 엄마는 지방세지만 그 아들은 종부세는 국세예요. 따라서 뭐예요? 내게 편한 것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도, 시군 따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내게 편한 것으로 세무서를 정하면 돼요. 법인은 본점 소재지가 되겠고요. 개인은 주소지. 그 다음에 물납 없어요. 분납 있네요. 분납. 엄마랑 같은데요. 차이가 딱 하나 뭐예요? 다 똑같고 기간만 달라요. 재산세는 몇 개월? 3개월. 종부세는 6개월. 그죠? 3개월, 6개월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연세점 최저한세였고 소액 지출 미연지 없어요. 예. 종부세는 2,000원 미만 될 여지가 없다고 본 것 같아요. 자, 종부세, 과세 대상. 그래서 이 종부세는 엄마랑 항상 같이 알았어요? 비교하면서 그죠? 공부를 하셔야 해요. 과세 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부동산 중에서 종부세 대상은 뭐예요? 일단 토지는 뭐예요? 분리는 해당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별도와 종합이긴 한데 뭐예요? 얼마? 별도는 얼마 초과해야 해요? 공시가격 합산. 전국에 있는 그죠? 별도 합산 대상 토지 합산액은 얼마? 별도는 얼마야? 얼마? 80억을 초과해. 종합합산 대상은 얼마야? 5억에 5억, 80억, 5억 초과. 초과란 거 주의하세요. 이상이 아니에요. 초과. 80억이면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닌 거죠. 초과해야 하니까 이것들 구분해야 합니다. 건축물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강남에 지금 빌딩이 100억짜리가 있어요. 뭘 과세한다는 거야? 땅은 아니고 뭐예요? 건물분이, 아니, 뭐야? 건물은 아니고 뭐예요? 땅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주택은 어떻게 돼요? 주택 당연히 건물과 돈 합쳐서 재산세 똑같잖아요. 그죠? 엄마는 똑같이 주택은요, 건물과 땅을 포함해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네. 자, 일반 주택은 얼마요? 얼마 초과요? 9억 초과요. 9억. 알았어요? 고가 주택 있죠? 고급 주택 떠올리면 돼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은 12억 초과입니다. 얘는 양도세, 비과세 12억. 또 부동산 임대소득죠. 비과세 제외되는 12억을 떠올리면 돼요. 9억, 12억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은요, 금액을 따지지 않습니다. 금액을 불문하고.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가라는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그죠? 원칙이 되겠고요.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뭐예요? 방금 받으면 별도는 뭐예요? 얼마 초과? 80억을 초과한 자고. 종합은요, 5억을 초과한 자가 되겠죠? 주의할 것은요, 주택은요, 따로 여기다가 뭐예요? 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란 말이 없어요. 없더라도 뭐예요? 납세의무자라는 거죠? 맞는 지분으로 판단하셔요. 법 조문이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의 물적 납세 의무는 뭐가 같아요? 재산세와 다를 바 없고요. 체크 세 가지. 일단 누가요? 위탁자가 체납을 해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위탁자의 다른 사람을 가지고 강제징수를 하더라도 뭐예요?
징수금액에 미치지 못해야 해요. 이때는 누가요? 이 수탁자가, 그죠?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 신탁 재산으로서 준다. 그죠?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물적 납세 의무라고 그래요. 그 신탁 재산으로 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은 방금 전에 기준금액이 있었잖아요. 뭐 법인은 물론 없지만, 기준금액을